이 프로젝트는 이 자료를 받았을 때 너무 길어 가지고요. 근데 이걸 다 보여주기는 그렇고요. 일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약간 커피하고 디저트를 판매하는 식은 공간이에요. 음 예. 제안서를 이제 제시하는 회사 소개가 있고, 두 번째부터 현황 및 사례 조사, 그리고 디자인 제안, 뭐 이런 것뿐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 일부분 좀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넘길게요. 또 뭐 이것을 제안하는 회사에 대한 소개니까. 현황 및 사례 분석 보면 이게 커피하고 디저트 숍인데, 커피를 좀 더 중점으로 판매하는 이제 식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커피 전문점 현황, 그리고 국내 커피 전문점의 시장 특성, 또 경쟁사 분석이고요. 그래서 인제 경쟁사 분석인데, 또 국내 커피 전문점의 디자인 분석, 공간 디자인이죠. 공간 디자인의 분석해서 다른 것과 이제 서로 어떻게 그럼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길게 설명하자면 이게 페이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짧게 짧게 '아 저 회사는 입찰 경쟁에 제안서를 저렇게 작성을 했구나.'라고 그냥 한 가지 사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커피 전문점 현황, 그래서 해외 브랜드는 뭐가 있는지, 국내 브랜드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커피보다는 인제 뭐 다른 뭐야 그 업종, 그러니까 빵 종류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그리고 커피 전문점인 곳, 브랜드 말고 커피 전문점인 곳, 그리고 어 이 지금 제안서를 내는 곳이 커피와 디저트를 좀 같이 하는 곳이어서, 그러면 디저트 카페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다 5 가지로 현황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전문점 시장의 특성은 대중화, 기업화, 조직화, 일관된 서비스였는데, 지금은 좀 더 고급화되고 전문화되고 차별화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시한다라는 내용으로 분석을 했고요. 커피 전문점 조사를 한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개의 브랜드를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대상지에 대한 분석도 있죠. 어느 위치가 더 나은지, 압구정동, 뭐 신사동, 강남, 홍대, 명동. 그리고 마지막 파트 한번 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쟁사 분석을 했을 때 좀 더 중점을 둔 것이 기존에 인제 약간 브랜드 이미지를 중점으로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 쪼금 더 상세히 그 브랜드끼리의 그 뭔가 조사 분석을 한다고 하면, 각각 브랜드의 공간 구성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내 이미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내 마감재는 무엇을 사용했는지, 장식적인 요소는 어떠한지 등을 등 어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조사 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뭐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일단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우선은 처음 해 보는 경쟁사 분석 또는 사례 분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전문적인 좀 구체적인 내용까지 각 브랜드별로 조사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프로젝트를 맡는다고 하면 경쟁으로 하는 또 유사한 브랜드, 유사한 뭔가 공간, 브랜드가 아니어도 돼요. 전시 공간이어도, 아니면 또 다른 뭐 교육 공간이어도, 오피스가 되었어도 사례 분석을 하기 위한 뭔가 기준이 되는 뭐라고 하나?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기준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 공간과 저 공간이 다른지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어 제안서에서 좀 차별화되어 보이겠죠. 그래서 공간 구성의 특징도 이건 나누기에 따라 달라요. 동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 공간과 부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지만 이것은 식은 공간이기 때문에 좌석 공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주문 공간은 어느 부분에 위치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내 이미지도 현대적인지 고전적인지 인공적인지 자연적인지 약간 포지셔닝 맵에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실내 마감재는 기본적으로 1 차적인 구조체인 바닥벽, 천정은 무엇으로 마감되어 있는지, 그리고 2 차적인 구성 요소인 장식 요소는 가구, 조명 또는 이제 장식물로서 그래픽, 조경,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은 뭐 저것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제안하는 디자이너가 자기의 기준을 세워서 제시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공간 구성의 특성을 보면 어 테이크 어번 압구정동과 디초콜릿 커피 압구정점을 보면 동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가구 배치까지 다 되어 있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저렇게 구성이 면적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크게 조닝별로 워킹, 시팅, 그리고 서비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아 음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게 맞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가독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 동선이 좀 더 명확한지 어떤지, 특화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오픈 베이커리, 라이브러리, 인터넷 존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그리고 고객 동선이 좀 더 짧고 명확한지 등등도 분석하는 요인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실내 이미지를 봤을 때 자연 재료를 좀 더 많이 썼는지, 또 인더스트리얼한지 내추럴한지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음 분석한 내용대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제시를 해 주면 되겠죠. 실내 마감재 같은 경우는 바닥벽, 천정에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등등으로 이렇게 우리 포지셔닝 맵 작성을 해 봤잖아요. 여기서는 가로축은 고전적인 또 현대적인, 그러니까 그리고 세로축은 자연적인 인공적인 그런 이제 기준축을 정해서 방금처럼 브랜드들을 배치를 해 봤네요. 그리고 실제 맡고 있는 브랜드 코코 브루니는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 약간 고전과 현대의 중간인데 인공적인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는 브랜드였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자연적인 현대적인 이미지로 제시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디자인 인제 개념은 방금처럼 조금 더 커피 전문점에 인제 뭐 이렇게 전문점의 느낌이 나고 감성적인 공간이 예전보다 들어가게 오브제와 예술적인 느낌이 들어가게 제안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 제안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제안하는 것과는 컨셉 설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좀 더 인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질적으로 그냥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이미지와 예술적 이미지를 어떻게 그럼 녹여낼 것인지, 그리고 전문적인 공간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여기 같은 경우 아까 커피 전문점인데 차별화된 디저트를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점이 조금 더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절제와 상징을 결합하는데, 절제는 조금 더 자연 재료의 순수성을 강조한 그런 커피 전문점, 그리고 어 인제 수제 디저트를 판매하는 공간이어서 좀 더 예술적인 어 감성적인 공간인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오브제를 두는 것으로 제안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바닥벽 천정의 색채 재료는 가운데 긴 가로 바가 있죠. 그래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이 어떻게 다른지 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커피 전문점의 이미지하고 약간 예술적인 형태를, 약간 벽면의 그래픽이라든가 천장에 매달린 오브제와 조명으로 상징성을 나타낸 것을
반영을 하려고 했어요. 평면 계획을 보면 주출입구부터 들어와서 여기 인제 주문 공간이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평면 계획할 때 지금 어려워하는 게 주출입구는 정해져 있는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공간을 배열하는 게 좋은가,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들어왔을 때 이 공간에서 맨 먼저 무엇이 보이면 좋겠을지, 그걸 먼저 일단은 고민을 해요. 좀 자연적인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연적인 그런 요소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입구에 딱 들어오면 자연적인 실제 실내 정원이, 정원까지는 아니지만 실내의 식물들이 있는 곳이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죠. 그러고 왼편에 주문할 수 있는 곳을 거쳐서 나머지 좌석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고객 공간은 전체 다 세어 보면 이 공간이 약 한 50 몇 평 정도 되는데, 그래도 좌석이 외부까지 합해서 54 석이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인제 뭐 이렇게 공간이 좁지 않은데 좌석 수가 그래도 꽤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폴딩 도어로 외부랑 내부를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제 이 건물은 특이하게도 주차 타워가 있어서 주차장이 이 공간 바깥쪽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제 서브 엔트런스가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문하고 나면 저 왼쪽 상단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2층 공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계단 1층 아랫부분에는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계단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 인제 뭔가 서비스 스테이션이 있다는 거, 서비스 테이블이 있죠. 그래서 동선은 이렇게, 직원 동선은 이렇게 창고 밑에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과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오더 스페이스 부분을 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심 오브제는 여기 보면은 중앙에서 딱 들어왔을 때 자연 나무를 심어 놔서 이제 오브제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의 공간은 약간 주문 공간과 분리돼서 쪼금 더 아늑하게 이곳에서 얘기를 하거나 그 식음 공 뭔가 뭐라고 해야 돼요?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부분은 2 층에서 보이드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천정고가 높아요. 그래서 예술적인 장식물, 오브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뭐 때로는 이곳에서 이벤트나 뭐 시연회를,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시연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왼편에 있어요. 그리고 외부랑 폴딩 도어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날씨 좋은 날은 인제 그곳이 외부와 내부 모두 연결이 되기도 하죠. 오픈 키친 되어 있고요. 저기 보면은 주문한 컵을 주문하고 또 인제 음료를 가져가는 공간 인 아웃이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식은 공간 하는 친구들은 뭔가 인제 그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거기서 주문을 하거나 또 인제 음료 같은 것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정하게 확보가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카운터 바로 앞쪽에 저 공간이 음료를 마실 수도 있지만 좀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대기자들이 좀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 그리고 계단실과 창고 이 부분에는 그래픽 요소로 동선의 방향성을 강조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엔트런스 부분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죠. 천정에는 특별한 건 없지만 천정도를 보니까 오른쪽 그 공간에 천정 조형물이 다 달려 매달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주문 공간에 주방 상부에는 저렇게 인제 검정색 판이 좀 내려와서 조명 다운라이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인제 가구 계획
조명 계획 등이 있어요. 조명, 가구, 그리고 저기 보면 오픈 키친에는 쇼케이스로 디저트 일부분이 담겨 있고, 오픈 키친은 저런 이미지로 약간 공간 안에 공간 느낌으로 이것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블, 조명. 인면을 보면 자세히 볼까요? A 방향. 엘리베이션은 아래쪽에 의자가 있고, 그리고 천정에 2층 천정까지 보이드가 되어 있어서 그 오브제적인 느낌. 약간 디저트인데 이게 수제 느낌이라 인 거니까 약간 그 예술적인 뭔가 그 모빌 느낌으로 매달아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베이션 B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으로 된 뭔가 수평적인 선들이 세밀하게 분절되어 있고, 수직적인 선이 크게 심플하게 약간 도시적인 느낌으로, 모던한 느낌으로 처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장 조형물 같은 경우는 실제 인제 유사한 예술품 을 찾아 가지고 그것과 유사하게 제작된 게 천장에 매달려 있죠. 그리고 엘리베이션 C 같은 경우는 입구에서 그 주문할 수 있는 오픈 키친 부분에 측면이 있죠. 그리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정면에 나무 심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1-2 층이 같이 저렇게, 2 층은 부분은 난간에 가려져 있고, 의자와 테이블은 그냥 뭐 거의 그 정도 높이로 가려져 있고, 천장에 매달린 펜던트만 2 층에서는 내려다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션을 보면 이 공간이 어떻게 되었나 알 수가 있죠. 엘리베이션 A 방향 바라봐 보세요. 보면은 그 대기하는 공간, 그리고 서브 엔트런스 있는 부분이 있고, 창고와 올라가는 계단이 일부분 있는 걸 알 수 있죠. 벽면의 그래픽을 보면 약간 그 라이트 블루 또는 뭐 이렇게 뭐라고, 어떤 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연한 블루 계통의 색채가 천장에 매달린 오브제 형태와 유사하게 어 형태화된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실제 입체 형태와 어 2D 형태의 그래픽이 연관성 있게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인제 오픈 키친, 그리고 주문할 수 있는 인제 카운터 부분이 있고, 디저트류는 쇼케이스에 어떻게 지금 뭐 배치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엘리베이션 B죠. 이거는 이제 3D 렌더링 작업을 한 것이죠. 실제 엔트런스에서 들어왔을 때 실내 조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오브제 느낌의 천정 조형물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오픈 키친 형태로 되어 있고, 저 1층 안쪽으로 가다 보면 방향성, 약간 조형물 형태를 반영한 그래픽이 약간 방향성을 둬서 저 안쪽으로 진입하는 방향성을 좀 더 안내를 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2 층에서는 보이드된 부분이 지금 처리가 되어 있고, 2 층에 또 다른 좌석이 있다는 것을 저 펜던트 매달린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투시도는 평면도에서 어느 뷰를 나타내는지 오른쪽에 키 플랜을 보면 뷰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것이 투시도 하나만 이미지만 딱 놓는 것보다는 평면상의 어느 방향에 내가 서서 우리 스탠딩 포인트에서 공간을 바라보는 것처럼 알 수 있게 키 맵을 주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렌더링 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아까 천정도, 1층 천정도에 보면은 오픈 키친 상부에 검정색 판으로 약간 두께가 있었고, 거기에 조명 처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2층 렌더링에서 보면은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 또한 키 플랜이 없네. 그 키 플랜으로 어 어디
공간인지, 물론 2 층에서 지금 바라본 것인데 아까 1 층과 같은 위치죠. 그래서 그 부분을 1 층에서 바라봤을 때, 2 층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음 그리고 2 층으로 올라왔을 때 2층 계단, 저기 주차 타워와 비상 계단, 엘리베이터는 이건 주차 타워 쪽에서 오는 공간이니까, 그리고 이 카페 공간의 2 층과 연결되지 않아요. 비상 계단은 연결되지만 엘리베이터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 아까 1 층에서 올라온 계단은 나무 목재 재료로 표현된 계단이에요. 그래서 올라왔다가 2 층에서는 내려가는 표현만 있겠죠. 올라왔을 때 바로 보이는 게 긴 가로로 긴 탁자겠죠. 그런데 그 가로로 긴 탁자만 그냥 있으면 공간이 너무 뻥 뚫려 보이니까 약간의 변화를 주기를 원해서 유리로 된 가느다란 벽이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서 있는데, 거기에 반투명 그래픽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반투명 시트지 같은 거죠. 그래서 긴 그 테이블이 너무 인제 밋밋하지 않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인제 벽에 그 앉을 수 있는 빌트인 시팅 처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여기도 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폴딩 도어로 된 테라스 부분이 위쪽과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고객 공간이 바깥쪽에 테라스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에 앉는 공간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폴딩 도어로 외부 내부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 여기 보면은 면적 계산은 제가 안 해 봤지만 꽤 많은 좌석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우선은 좌석을 최대한 확보를 해 놓냐면, 어 상업 공간은 어찌 됐든 수익 창출이 되어야 계속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너무 여유롭게 좌석 배치가 적게 되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이곳을 찾는다고 했을 때 앉을 좌석이 없어서 되돌아가거나 그러게 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최대한 좌석은 많이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 배치 같은 경우는 크게 면적을 많이 배분하지는 않았어요.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 지금 배치한 것이라서 전체 좌석 수에 비하면 화장실은 무척 적은 것입니다. 이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인제 좀 바람이 잘 통하는 길이어서 실내외 방금과 같은 배치로 해서 실제 옆에 바람이 불 때에도 폴딩 도어를 살짝 열어 놓으면 내부까지 시원하게 바람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서비스 테이블은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쉽도록 배치가 되어 있고요. 동선 배치 한번 보세요. 계단에서 올라왔을 때 좌우 상하 이동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좀 더 도서를 배치하거나 어 그 인터넷 정보를 여기 본인이 어떤 도구, 요즘은 뭐 핸드폰을 많이 보긴 하지만 컴퓨터상에 뭔가를 이용할 수 있게 배치한 공간이에요. 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간에 들어오는, 저기에 앉아서 차를 많이 마실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을 한 것이죠. 화장실 최소한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좀 더 기다란 테이블을 둔 것은 1-2인 또는 여럿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의 오브제적인 역할을 하는 테이블이고, 그래픽 파티션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펜던트가 아까 투시도에서 봤을 때 오브제적인 펜던트가 매달려 있는 곳이죠. 붙박이 의자. 이거는 스토리 공간 한번 볼까요? 스토리 공간은 이곳에서 판매하는 초콜릿 관련 이제 소품이나 이제 장식들이 진열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디스플레이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하면서 이곳의 공간의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공간이 작게라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조금씩 추가됨으로써 좀 더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왔을 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정 형태죠. 거의 노출 천장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쇼케이스 부분, 의자, 펜던트, 대략 기존 기성품 사례 이미지를 넣어서 제시를 해 줬죠. 너무 길어져서 인면 계획까지 보고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인면도도 보면 어느 부분인가, 인면도 A는 엘리베이터 있는 공간이고 계단 올라와서 음 지금 방향을 보면 A 방향인데 기다란 테이블이 있고 음 그 난간 쪽에 테이블이 배치된 부분이네요. 엘리베이션 B는 아까 계단에서 올라왔을 때 유리 파티션에 그래픽이 처리된 형태죠. 사례 이미지를 보면 그래픽 이미지가 실제 인제 사례 이미지로 찾은 것에는 불투명한 재료에 그래픽이 입혀져 있는데 이 공간에서는 그것을 좀 모방하되 새롭게 적용을 했죠. 유리 재료에 반투명 어 시트지에 그래픽을 출력해서 유리에 부착을 했죠. 그러면 공간에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약간 뭔가 음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엘리베이션 C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유리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어요. 근데 평면상에 음 하나는 지금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뭔가 이게 실수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 어찌 됐든 하나는 원형 창으로 되어 있다는 거, 벽면에 붙박이 의자가 있는 부분은 목재 벽에 바깥에 창이 있긴 한데 원형으로 뚫려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인제 정보를 보는 공간. 아까 부출입구 어 에 들어와서 도서도 있고 뭔가를 검색해 볼 수 있는 공간, 엘리베이션 E 있죠. 저렇게 되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에 이 북카페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문화적인 것을 즐길 수 있는 식은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조금 디테일한 것들, 벽면의 그래픽적인 처리들 이런 것들이 이 공간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붉은색 오브제 형태가 천장에 매달린 것, 그 조형물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 공간이 좀 더 예술적, 디자인적 느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냥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단면도에서 어느 방향 바라봤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2 층에서 바라본 투시도 뷰죠. 계단에서 올라왔을 때 쇼케이스 진열된 것을 볼 수 있고 벽면에 시팅 그리고 창문, 저기 앞쪽에 폴딩 도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서나 이런 검색해 볼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그래픽이 처리된 반투명 재료로 처리된 음 파티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할 시점이에요. 평면도를 봤을 때 이 공간이 입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평면도 그 자체의 형태로는 이 공간이 입체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평면도를 보면서 각 부분들 어떻게 입체적인 것으로 내가 구현을 하고, 입체적인데 그것에 약간 디자인적인 신미성, 그리고 실제 이 공간을 사용했을 때의 기능성, 모든 것들을 그걸 다 합해서 충족시켜야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도 투시더 뷰, 어느 부분을 바라보는지 저 키 플랜하고 함께 보여주는 것이 공간 이해도를 높여주죠. 이것도 여기는 이제 홀 부분이죠.
바깥에 있는 그 테라스 부분이네요. 여기도 보면 천정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폴딩으로 되어 있고 다만 공간의 외부 창문이 인제 이 부분은 없어서 바로 인제 바람이 들어오는 부분이라는 거. 이거는 그냥 얼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벌써 45 분이 가까워오거든요. CC 설계 일정이 있고요. 인테리어 실제 공사를 하면 뭐 한 달 이 규모가 크면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큰 공사는 6 개월 걸리는 인테리어 공사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건축과 인테리어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인테리어 공사 보면 일반적으로 철거부터 한 다음 신축 건물이 아니고는 철거부터 들어가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죠. 철거 공사 그리고 전기 설비는 이제 우선은 안전하게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해 놔야 되니까 전기 설비 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뿐만 아니라 선을 더 증설해야 되는 곳이 있으면 선 배치 다시 하죠. 그런 다음에는 조적, 벽돌을 쌓거나 타일 공사 일부분을 하고 미장이나 방수, 화장실이나 이제 옥상 같은 경우는 방수 처리를 다시 하는 게 물이 새지 않죠. 미장은 시멘트하고 모르타르로 뭔가 다시 처리를 하는 것. 그런 다음에는 뭐 실내에 목공사 그리고 가벼운 천정 공사, 금속 공사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페인트, 타일, 뭐 바닥 공사를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들 벽이나 천정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바닥 공사를 해야 순서상 맞거든요. 그리고 인제 유리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하죠. 바닥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유리 끼우고 인제 조명 설치하고 쌓임물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인제 가구나 집기 조명, 조경,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 인테리어 공사 끝나면 청소까지 마무리를 해야 인테리어 공사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오픈 준비 한번 시뮬레이션을 같이 실제 인원이 뭔가 이게 오픈하기 전에 뭐 주문이나 음료나 뭐 이런 것들 판매하는 거 가상으로 먼저 해 보고요. 가오픈이라고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 오픈하는 그런 걸 거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축 건물인 경우에는 실제 구청에 뭔가 허가를 받아서 공사 진행을 하고 다 하고 나면은 준공 어 그리고 완공 허가를 받아야 오픈을 할 수 있다는 거 상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제 참 추가로 첨부한 자료가 되게 아까 초기에 타 브랜드 분석한 내용이 짧게 요약되어 있는데 실제 분석 자료는 기타 첨부 자료로 여기에서 함께 제시를 해 놓은 것이에요.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많으니까 "기타 첨부 자료는 참고로 보세요." 해서 각 타 브랜드들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뭐 브랜드명이 있고 로고 있고 위치 있고 메뉴는 뭘 파는지 이곳의 디자인 키워드는 뭔지 바닥벽 천정의 마감 재료는 뭔지 컬러는 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등. 그리고 공간을 보세요. 공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좌석은 어떻게 크게 존으로 나눠지는지 그리고 실내 이미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컨셉은 무엇인지. 이게 한 브랜드 그래도 짧게 요약한 내용이고요. 또 다른 브랜드 커피빈 여기는 이제 매장을 1, 2, 3 층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까 인제 왼쪽은 기본 분석 하는 기준도 정하는 거예요. 이런 포맷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동선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등등 컬러도 어떻게 다 다른지 이 기타 첨부 자료가 21개 브랜드예요. 커피 전문점뿐만 아니라 뒤에는 약간 디저트 파는 것까지. 그래서 아까 설명 자료에 디저트 카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이 부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길긴 했는데 실제 상업 공간 뭔가 시공 공간의 주 프로젝트 사례 보여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투시도 아까 보여준 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평면도의 키 플랜과 같이 이렇게 보여주면 더 좋겠다 하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좀 길긴 했는데요. 오늘 자료는 모두 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쯤 들어두면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하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해 봤어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서 보여준 것이고요.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친구들한테는 '시간 너무 많이 소비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것은 뭐 꼭 이거를 내용을 머릿속에 막 집어내야 되는 뭐 그런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아 저렇게도 제안을 하는 거구나. 저렇게 구성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걸 바탕으로 다음에는 '그럼 나는 다음에는 이렇게 해 봐야지. 저거는 저렇게 했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식은 공간은 두 프로젝트 사례 보여줬고요.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컨셉이 우리가 하는 거랑 다르네 할 수 있는데요. 그건 회사마다 다르고 실제 정말 좀 더 어 그 접근하는 게 그 방식이 다 다르니까 네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르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